네, 안녕하세요. 홍대학그랜섬 이현수 원장입니다.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국민대학교인데요.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단계에서 학생부 30과 수능 70으로 해서 이제 시각과 공간 영상 디자인학과가 3배수로 1차 컷을 하게 되고요. 2차에서는 성적 60과 실기 30으로 그리고 면접을 10%를 더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업 디자인학과와 이상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똑같이 3배수로 1단계를 뽑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실기가 40%가 들어가고 면접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금속 디자인학과와 도자 디자인학과는 또 헷갈리지 마세요. 시각 디자인학과와 똑같은 전형으로 면접까지 보게 되는데 배수 자체가 5배수입니다. 쉽게 공예 계열학과 같은 경우는 5배수, 디자인 계열학과 같은 경우는 3배수 이렇게 일자 통과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신설된 AI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좀 섞어놨어요. 1단계 같은 경우는 5배수, 학생부 30에 수능 70으로 5배수를 1차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과 실기 30, 그리고 면접이 20%나 들어갑니다. 이 점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는 과정인데요. 전체적인 수능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100분위 반영이 올해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탐구 2과목과 수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이 세 가지 과목이 합산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모두 다 33.3% 균등하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기고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초 조형 평가라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관찰하고 그리기라는 부제가 있는 것만큼 관찰이 중요한 실기라는 거. 근데 국민대학교가 가군에 비실기가 있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공간디자인학과와 영상디자인학과에서 비실기 모집을 각각 5명과 3명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능 같은 경우가 100%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하면서 수학이 필수 반영 25%로 변화가 생겼죠. 그래도 경쟁률이 꽤나 높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수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입학 전형을 살펴드렸고요. 과연 그럼 AI 디자인이 무슨 학과이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디자인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것을 서비스와 제품에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된 전공이다. 이것이 국민대학교에서 밝힌 AI 디자인과의 정의예요. 근데 AI 디자인과에 관련해서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뭐 하는데요? 가면 뭐 배워요? 가면은 취업이 잘 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미래 비전이 상당히 있는 학과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제품 디자인, 메타버스, 그리고 VR 이와 같은 미래 산업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환경에 관련 총집합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학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UA, UX 요 정도 내용이겠죠.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활성화가 되고 유망직종으로 나왔던 서비스 디자인의 메타버스 이제 가상현실과 현실화가 좀 결합되는 이와 같은 형상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 맞물려서 새롭게 탄생해낸 전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핫한 AI 디자인과가 신설되어 있는 국민대학교, 이런 국민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실기평가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라는 내용을 한번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구성, 그 다음에 조형 연출이라는 두 번째 요소를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재료의 이해와 그 다음에 이미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이해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대학교는 문제를 어떻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학교가 국민대라는 겁니다.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미 50% 이상의 합격에 다가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의 구성이 두 번째로 제가 적어놨는데 화면의 구성과 조형 연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해는 했어요. 전달을 해야 되는데 3절 도화지가 출제가 됐을 때 이 3절 도화지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평가자가 원하는,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을 유목유목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연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조형 연출이에요. 그냥 두서없이 삐뚤빼뚤 무언가를 배치해서 뭔가
뭐 산만하게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는 참 뛰어난 학생입니다 라는 것을 조형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잘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료 이해에 대한 이미지 표현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국민대학교는 가면 친절하게 이렇게 팩을 하나 줍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료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지금 기초조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소재는 연필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플러스 펜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요. 이와 같은 요소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수성인지 유성인지, 그리고 잘 그려낼 수 있는 하나의 뭐 재료적 특성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잘 알고 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당황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재료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통하고 난 다음에 채색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대학교 수업작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어떤 그림들이 우수작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지금 고양이가 등장하고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한글의 자연과 모음을 이용하여 미로를 구성하고 그 안에 고양이와 같이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보시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다른 색깔, 그러니까 핑크 색깔로 해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있는 디자인 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초 조형이라는 것 자체는 도형에서 기반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도형이 너무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문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보려고 했던 부분인 거고, 이제 고양이가 만약에 국민대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고양이의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아마도 제시를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양이를 어떻게 보면 잘 관찰을 해서 고양이의 뭐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떻게 보면 특성과 잘 연결을 해서 미로 속 안에서 이 고양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고력까지도 뭔가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로 저희는 한번 주제를 한번 줬었는데요. 우수작으로 나왔던 그림들을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가 되어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시험작입니다. 리얼타임 5시간이라는 국민대학교의 랩타임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주제는 나무젓가락, 금속, 육면체, 그리고 휴지를 이용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표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은 집의 충분 조건을 반하는 것이어야겠죠. 첫 번째는 편안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안전해야 되고요. 뭔가 따뜻하고 뭔가 튼튼한 구조물, 이와 같은 요소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충분 조건일 텐데,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벽이 이렇게 해체가 되고 있는 이미지를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살 수가 없겠죠.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울어져 있는 집, 이런 것들인 건데, 기울어진 집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면은 가끔마다 이렇게 산 같은 데서 기울어진 데서 잘 돼가 있거든요. 잠 안 와요.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에 맞아져 있는 공간이 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이렇게 현명하게 건드려주는 요소인 거죠. 이와 같은 요소들을 뭔가 잘 파악을 해서 내 생각의 범위를 정답의 구간 안에 잘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우수작으로 뽑힐 확률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국민대학교 2021년도 합격작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가제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제 기하도형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고요. 매핑을 모피로 바꿔내라고 했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자개의 이미지를 주고 그 자개의 이미지가 물성 변화가 되는 과정들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일례로 얘기를 해드리면, 자개로 물을 그리는 물성 변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점수를 크게 많이 손해를 본 친구들도 실제로 사례로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집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대학교는 문제에서 어떤 범위, 어떤 걸 해야 된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학교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였죠. 스탬플러의 작동법을 자신의 손과 종이와 함께 표현하시오. 그리고 조건이 있었는 게 뭐냐면, 어느 일정 부분을 투명하게 표현해도 된다, 투과되게 그려도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작동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필요할 거예요.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경첩의 부분을 갖고 있어서 스탬플러 힘이 들어가서 종이를 심지로 들어간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묶음을 만드는 그 과정. 그 힘의 원동력은 뭐다? 손이겠죠. 손으로 어떻게 보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동력의 원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접근이 되지 않고 그냥 잘 그리기만 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밀도 중심으로 풀어냈던 그림들,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점수의 우열이 상당히 많이 나뉘었다는 것도 이 그림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국민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딥하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 오프닝 때 얘기를 드렸어요. 누구나 원하는 학교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국민대학교에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모두 다 자기의 꿈을 이루시길 저희는 간절히 희망합니다.